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바박 캐스트 15화의 4회 진행을 맡게 된 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녹음에 1시간 늦게 된 민코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수영을 한 바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게스트로 오게 된 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와, 자기소개를 좀만 더 해주세요. 네. 저는 바질님의 친구고요. 사실 얼마 전에 저 그동안 파워바캐스트 애청자로 계속 있다가 얼마 전에 바질님 행사에서 또 리스님을 현장에서 보게 될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참여하게 해달라고 쫄랐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3주 만에 기회가 나서 또 바로 게스트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목소리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 닉네임이 푸주라고 하셨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푸주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의 그 마라샹궈 최애의 재료인데 아마 마라탕과 마라샹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볼 수가 없는 중국식 건두부의 일종인데 사실 오늘 저녁에 중국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뭘로 하지? 이름 뭘로 하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눈에 보이길래 또 발음도 귀여워서 푸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푸주. 네, 푸주님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유튜브 그 짤 중에 그 있잖아요. 그 유튜브 쇼츠 중에 그 부수 그 뭔지 아세요? 그 몰라요. 짧은 영상 그게 중에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제가 좀 이따가 아무도 몰라. 링크 발송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또 중국의 그 푸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또 오늘 팟캐스트 시작할 거잖아요. 저희 그 고대 중국의 성인 맹자의 어머니는 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하지만 그 3번 이사? 과연 한국 사회에 맹자가 태어났다면 3번 이사로 됐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이 시점인데 요즘에 그 학생이 대학 잘 가려면 그 3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오늘 게스트 푸주님이나 바질님, 리스님은? 네, 유명한 말이죠. 네, 네, 너무 유명한 말인데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이 한국 사회를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아빠가 왜 무관심해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리스님께 다시 넘겨드립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을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네, 자세하게 말은 못 드리겠지만 무려 특목고라는 곳에서도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온 국민이 공분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 얹어서 각자의 입시, 그리고 대학, 그리고 학부모, 집안 환경 같은 얘기를 포함해서 우리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다들 준비되셨나요? 들을 준비도 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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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의 민코 씨가 노래 한 곡만 뽑고 오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무슨 노래요? 뭐예요? 뭐야? 괜찮아요. 고요한 밤. 하지 마세요. 무슨 저 뭐 벌칙인가요? 오늘 늦게 녹음 들어온 벌칙인가요? 네, 민코 씨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들어와서 저희의 소중한 1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이런 벌칙을 드렸고요. 일요일 저녁 너무 1시간 죄송합니다. 얼마나 소중합니다. 너무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네, 제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그 기사를 보고 저희가 또 그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자세히 말은 할 수 없지만 좀 너무 안타깝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 엄청 경쟁적인 환경이잖아요. 그
이제 고등학교 생활, 입시 생활이 그렇고 또 특목고 저도 이제 그 자사고를 좀 나왔었는데 거기서 제가 겪었던 어떤 일들이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좀 그 학생이 또 얼마나 또 전학까지 갔다는데 그것도 너무 안타깝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민코 씨 너무 특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 학교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아니요, 사건이? 네. 아, 그 사건이? 네. 네네네네. 그만하세요 아, 이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애매하니까. 멈춰 하고 싶었어. 아, 네. 네, 제가 또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네. 이제 그 자사고를 좀 다녔었고, 그 이제 학교 폭력은 없는 분위기긴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이번에 들어온 후배 중에 누가 바지를 줄였다, 치마를 줄였다라고 하면서 아,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되려고 지금 애들이 바지를 줄이냐 이러면서 막 선배들이 혀를 끌끌끌 막 차는 막 그런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 흔히 생각하는 막 일진, 막 담배 피는 그런 건 오히려 없었고 오히려 막 담배 피면은 막 되게 막 저 담배 핀대 막 약간 이러면서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학교였었고 근데 대신 약간 그런 기싸움 같은 게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막 자식 그 좀 있는 집 자식들이 좀 많은 학교여서 그런 막 어느 집이 좀 더 잘 사냐 이런 기싸움도 많고 또 중간에 뭐 노트 훔쳐다가 막 보고 막 그런 절도 사건 같은 막 되게 이상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아니 노트가 무슨 노트예요? 필기 노트 이런 거? 필기 노트 전교 1등 필기 노트가 막 없어져서 막 그게 막 누구 사물함에서 발견돼서 막 그렇게 되고 막 그걸 막 찢어다가 막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발각돼서 누가 막 전학을 가고 뭐 이런 얘기들 우와. 네. 아니 그런 일이 진짜 있었구나. 네. 아, 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일단 교통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저희의 학창 시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가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고등학교로만 한정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코 씨 같이 교육열이 엄청나게 훌륭한 자사고와는 정반대에 있는 농어촌의 완전 조그만 시골 학교에서 학교를 나왔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모두가 모두를 알고 그래서 고등학교쯤 돼서는 그냥 자에 무리가 생겨서 학교 폭력이란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아예 없진 않았었던 것 같고 있으면 좀 큰 사건이 한 개 정도 있었던 1년에 그 정도의 좀 고요하고 조용한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 너네는 공부는 못하지만 진짜 착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럼 네, 민코 씨. 거기에서도 좀 막 공부를 막 잘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고 그 친구들은 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려고 막 열심히 공부하는 좀 그런 분위기였나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교생이 한 학년에 120명 정도 되고, 서울권에는 한 12명에 갔고, 그리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5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근데 120명 중에 10명 정도가 뭐 생각보다는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훔쳐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네. 그럼 혹시 바질 씨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서울에 있는 그냥 일반계 여자 고등학교였고요. 근데 저희 학교의 좀 특이한 점은 그 서울 전역에서 올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역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지망할 수 있는 학교들. 근데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근처에 주거지가 많이 있는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서 학생을 받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강북에 있어가지고 강북의 많은 동네들, 강북의 대부분의 동네들에서 다 조금씩 많이 몰려왔고,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좋은 기억이에요. 뭐 치열한 면도 있기야 했지만 좀 더 치열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그러니까 저희도 선생님들이 막 너네 되게 착하다.
말썽 안 피운다. 좀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음. 실제로 뭐 비행이라고 치면은 뭐 치마 줄이는 거, 화장하는 거, 아니면은 뭐 남자애들이랑 노는 거, 옆 학교 남학생들이랑 노는 거, 뭐 그냥 이런 음. 정도의 비행?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담치기라고 막 담에서 이렇게 그 슈퍼에다 전화 걸면은 막 저희 뭐 비비빅 3개 주세요 이러면 이제 비비빅 이렇게 담에서 받아가지고 먹고 그냥 이런 정도의 비행이 있었던 학교였어요. 네네. 그리고 뭐 공부 같은 경우는 막 서울에 있는 엄청 치열한 학군의 그런 동네들에 비해서는 뭐 치열한 경쟁적인 분위기는 아닌 그런 학교였습니다. 막 치맛바람 이런 것도 그렇게 세지 않고 그랬던 학교로 기억을 해요. 네. 네. 그래도 그 교육열 말고 되게 마음 놓고 애를 맡길 수 있는 학교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들도 되게 좋고 그러고 동네가 되게 좀 이런 문화 활동도 학교 차원에서 많이 했었고 뭐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부럽네요. 네, 그러면 푸주님은 이제 우리의 게스트 제일 궁금한데 어떤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셨나요? 아니, 나머지 세 분이 되게 얌전하고 착하고 되게 폭력 없는 좋은 학교를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정글에 살았는데, 저는 일단 서울에 좀 학군 없는 동네를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우리 동네 재개발이 많이 돼서 좀 동네가 좀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저 때만 해도 되게 빌라 많고 그런 동네였단 말이에요. 저는 원래 외고를 가고 싶었는데, 외고 다 떨어지는 바람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학교 폭력은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거의 저 일단 남녀 분반인데 남자애들 반 남자 반에서는 거의 거의 이제 한두 명씩은 꼭 이렇게 많이 때리는 애가 있고 많이 맞는 애가 있고 뭐 그런 게 거의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좀 그런 학교는 되게 생각보다 입시 성적이 엄청나게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입시 성적이 엄청 집착해서 저는 막 0교시도 있고 8교시도 있었어요. 막 보충 수업을 앞뒤로 붙여서 하고 야자도 다 의무고, 그래서 저는 막 고3 때는 아침 7시까지 학교 가서 새벽 1시에 집에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막 우와. 그래서 막 서울대 진학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 이런 정도의 그 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사실상 거의 교사들의 모든 자원이 좀 몰아주기가 돼 가지고, 좀 일례를 말씀드리면 신앙 글쓰기 대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미션 스쿨이라서 신앙 글쓰기 대회라는, 정말 좀 우스우시죠? 저희는 축제 대신에 부흥회를 했답니다. 부흥회? 네, 신앙 와. 부흥회를 하면은 목사를 불러와서 그거에 대한 감상문 쓰기를 해요. 근데 감상문을 내면은 전교 등수대로 대상 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스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 들었던 것 와. 같아요. 그냥 이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괜히 별것도 없는 상 만들어서 맞아요. 주고. 진짜 집착이 심한 게 야자실이 있었는데, 야자실에 상위권만 모아놓는 방이 있었는데 거기 방 이름이 하늘반이에요. 하늘반. 하늘이다. 네, 하늘반에 대로 높디 자리를 높네요. 배치하고 아니 모의고사 근데 점수로. 생각해 보면 네. 저희도 그 성적 좋은 애들만 따로 야자실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장미반이었어요. 왜 장미예요? 왜냐면 저희 그 교사가 여고라서? 장미여서 그랬는데 저희는 등수대로 앉히진 않았어요. 최소한. 그리고 저희는 그 야자가 필수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학교가 야자가 필수가 아닌 학교고 신청해 가지고 하는 거여서 그 장미반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되게 널널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게 좀 더 중요했었어요, 저희는. 네. 야자를 하고자 하는 의지. 네. 저희는 그냥 스카이 해서 하늘반. 아무튼 그래서 학교 폭력이 되게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적 좋은 애들한테는 되게 모든 교사의 관심과 자원이 다 몰빵을 받아서, 사실 저는 좀 원래 일진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을 안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방관자로 생존을 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저희 덤덤하게 서술을 잘해주시네요. 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덤덤해졌다. 네. 그러면
약간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각자의 학교 얘기를 조금씩만 더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민코 씨가 즐겁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민코 씨 음소거 돼 있는데 조금 재밌는 썰이 있다면 네. 준비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아, 들려주실 그래요? 수 있는지. 네. 아니, 썰은 모르겠고, 저는 사실 그 푸주님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서울 사람인데, 사실 서울에도 사실 이제 이른바 학군도 좀 좋고, 좀 이제 그런 동네가 있는 반면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개발돼야 되고, 막 빌라들 있고, 좀 이제 안 좋은, 치안도 안 좋은 좀 그런 데가 있잖아요. 제가 좀 후자 동네 출신이어서 중학교 때가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푸주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반에 거의 한 20, 30%는 담배 피고, 막 일진도 엄청 있고 맨날 삥 뜯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제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를 이제 저는 이제 좀 공부를 잘했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전교 몇 등 안에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간 거였어요. 흔히 말하는 좀 명문 엘리트 고등학교 같은 데 갔었던 거고 거기 가서 이제 처음 느꼈던 충격 이런 거는 거의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소득 수준의 차이나 뭐 부모님의 어떤 뭐 직업이나 뭐 배경이나 뭐 다니는 어떤 받았던 어떤 그 교육 수준, 집안에서 얘한테 투자하는 자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사실 격차를 많이 느꼈었었고 그러면서 되게 좀 되게 다르구나 다른 세계에 사는 애들이 있네 이런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아, 근데 준비된 얘기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민코 씨가 되게 유수의 자사고를 나와서 굉장히 볼 꼴 못 볼 꼴을 많이 봤다고 사전에 살짝 기뜸을 받았어 가지고 혹시 공개할 생각 있으신가요? 아니 그 되게 판을 엄청 까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제 그 약간 돈 있는 집 자식들끼리의 뭐 기싸움 뭐 이런 어떤 예시인데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근데 좀 있는 집 자식이어도 막 우리 집 부자다 이런 거를 좀 티내는 애들이 있고 좀 안 티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자의 그룹에 있었던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은 애들이 이제 어떤 애를 봤는데 아 얘는 사실 그렇게까지 자기들 기준에서는 돈이 많지 않은데 맨날 막 우리 집 잘 산다고 막 얘기하고 티내고 이러는 게 되게 좀 안 좋아 보였는지 어느 날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해서 아 얘 콧대를 한번 꺾어주자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나 봐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미리 사전에 그 ATM기에 가서 돈을 두둑히 뽑아 놓은 다음에 이제 다 불러서 아 우리 뭐 지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우리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지갑에 돈이 얼마씩 있는지 한번 좀 꺼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걔만 빼고 다 지갑에서 막 미리 준비해 놨던 돈을 이제 몇백만 원씩 꺼냈는데 걔는 이제 꺼낼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꼽주고 너 그렇게 돈 많은 거 아닌데 작작 나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런 어 거는 진짜 사실 진짜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례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오히려 이런 것보다 그런 걸 엄청 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자기들이 사는 게 보통인 줄 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아, 때 고등학교에서는 진짜 돈이 많은 진짜 막 의사나 변호사나 막 아버지 사업하시고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저같이 좀 그냥 평범한 집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애들 되게 많았는데 다들 자기들 집이 대한민국의 주미값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 다들 자기만큼은 산다고 생각하는 거. 왜냐면 주변에서 보는 게 다 그런 환경이고 모습이니까. 그런 게 오히려 되게 재밌었었고, 제가 보기에는 엄청 잘 사는 애들인데, 아, 우리 집 정도면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지. 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제가 되게 압박감이나 뭐 어쩌면 상처 같은 걸 좀 받았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혹시 네, 바질 씨 하고 싶었던 말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럼 궁금한 게 그 자사고를 가기 전에 동네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는 그런 걸 느낀 적은 없었나요?
중학교 때는 뭐 다 뭐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좀 거의 비슷하고.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기억하기로는.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뭔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두 분, 세 네. 분께 좋아요. 여쭤보는 건데,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저희의 고등학교 시절 때 이제 맹모 삼천지교도 어머니가 큰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집안 환경 아니면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 이런 음, 것들이 음,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음. 저부터 운을 떼보자면 네. 저는 시골에 있는 학교에 나왔고 학원 같은 것도 없는 곳이라서 교육열이라는 게 없었어요. 음, 없었고 그리고 부모님도 몰랐어요. 잘 그냥 어떻게 대학 가는지 잘 모르고 저는 저희 그 남매가 그냥 알아서 대학을 갔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제 교육비가 1년에 한 100만 원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도 음. 안 쓰시고 교육열이 없던 곳이라서 저는 그냥 저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리스님 공부 되게 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뭐였어요? 아니면은 아 나는 그래도 공부가 재밌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 이 얘기는 파바바 캐스트 12화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에피소드와 연결됩니다. 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도시로 나가고 싶었고 최대한 빨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어렸을 때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가고 싶다. 근데 아, 그때도 그냥 제가 좀 똘똘했나 봐요. 그래서 과학고를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과학고를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어찌어찌해서 떨어졌고요. 그래도 그때 밑거름이 일반고에 가서도 좀 잘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서 음, 계속 탄력을 받아서 그 선생님들의 리소스들을 받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저는 네. 그냥 저도 그래서 월락 그 서울 출신이어서 서울 촌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저 도시로 가고 싶다라는 저 욕구를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진짜 이게 서울 촌놈이라는 방증인데 좀 궁금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있었던 동네가 서울 종합대학에 있는 그 학생 수보다 인구가 적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곳에서 20년 동안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너무 뭔가 더 넓은 세계로 가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땐 되게 욕심과 욕망으로 똘똘 가득 찼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도시로 나가지 않으면은 그다음에는 보통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그냥 제가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에 있는 학교를 가장 많이 갔고 집하고 가까우니까 음. 그렇게 갔다가 귀향해서 그냥 다시 우리 동네에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냥 음. 그런 식으로 뭔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제 저희 리스님은 어 그런 게 싫었던 거죠. 이 얘기 맞습니다. 나중에 저희 에피소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리스님이 네.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뭐 지방에 할 수 있는 직업이 농부랑 공무원밖에 없다고 막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네. 얘기하시죠. 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 아 그럼 저는 다음으로 네, 네. 음. 네, 민코 씨 저는 얘기하시죠. 네 어떤 게 기억나냐면 이런 게 기억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교 회장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고 그 나가지 말라고 못 나가게 했었던 게 되게 기억나요. 사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님의 네 자신 있으셨나요? 어떤 거에 자신 있어요? 전교 아, 회장이 될 거라는.
그래도 제가 원래 그 넓고 얇은 인간관계 맺는 거에 좀 특화되어 있어서 뭐 아주 자신이 없진 않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가려고 했었겠죠? 아무튼 근데 이제 부모님이 원래는 거의 학교 생활에 간섭을 안 하셨는데 엄마가 전교회장 나가는 것만은 하지 말라고 참아달라고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막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당시에 이제 워낙 그 대치동 엄마들이 그 치맛바람 날리면서 막 학교에서 무슨 막 학부모 회, 뭐 총무 이런 거 하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한 엄마들이 있었어요. 되게 막 유명한 엄마들 있고 그 엄마들이 막 교재 모아다가 막 한 번에 주문하고 학교 측에다가 뭐 건의하고 뭐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고 바꿔 달라고 건의하고 그런 목소리와 권력이 엄청난 그런 엄마들이 있었는데 그런 엄마들 우리 엄마가 되게 무서워했었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보통 그런 엄마들이 대치동 엄마들 그리고 해외반 엄마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강남 엄마들이죠. 강남 엄마들인데 그 학교에 이제 강북 엄마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강북에서 나름 막 끝발 날리고 이제 목동이나 대치동으로 애들 차 태워다 가지고 학원 보내고 이런 엄마들도 있었는데 그런 엄마들이 감히 기세를 못 켰어요. 진짜 그 대치동 강남 엄마들한테 눌려서 그런 엄마들도 기를 못 펼 정도였는데 애초에 그런 엄마들의 축에도 들지 못했던 우리 엄마는 이제 그런 판에 자기는 아예 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말을 했던 엄마의 마음도 진짜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특별히 아쉽거나 막 그런 소리 하는 적이 없는데 아직도 엄마한테 이건 얘기해요. 엄마 나 키우면서 내가 진짜 엄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나 고등학교 때 그 나가지 말라고 말린 거라고 막 그런 얘기는 지금도 막 웃으면서 하거든요 엄마한테. 그럼 엄마 되게 미안해하죠. 그거 그 대못 박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엄마한테? 아주 취미여가지고 농담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네. 와. 그 다음으로 푸주님 얘기를 먼저 듣고 싶어요. 약간 푸주님의 지분을 좀 많이 챙겨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한 아, 2배 더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쉽지 않네요. 네. 제 그 집안 분위기지만 미션 스쿨을 가게 된 집안 환경의 이유가 있는지 그게 일단 궁금했었고, 그리고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집안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학교가 이거 너무 특정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가 있는 그 학군이 제가 갈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2개 중 하나였어요. 하나는 지금 현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고 하나는 저희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 현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가 진짜 소위 말하는 안 좋은 학교로 되게 유명했단 말이에요. 막 무슨 뭐 비리, 뭐 급식 비리 맨날 터지고 막 거기는 남고에다가 막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나온 고등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외고 떨어지고 막 그 너무 슬픔에 잠겨서 몰라 그냥 일반고 아무 데나 갈 거야 이러면서 지원했던 기억은 나는데 사실 미션 스쿨이라는 걸 많이 생각 안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진짜 심하게 미션 스쿨이라서 제가 그 이후로 그 종교를 그 안 좋은 인상을 좀 갖게 되는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등학교 때 집안 분위기는요. 사실 제가 지 어린 동생이 있거든요. 저랑 16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데 역산해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애가 태어났 그래 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제 동생의 1 살, 2살 함께 이렇게 이제 교복 입고 뭐 유모차 끌면서 보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막 그렇게 간섭이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침 7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들어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이 저한테 막 압박을 준다? 뭐 그런 거는 오히려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부모님도 제 스타일을 좀 아셔 가지고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오히려 안 한다. 그냥 냅둬야 잘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살짝 약 올리거나 하지 말라고 해야 더 잘한다. 이런 좀 저의 습성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뭐 학원 보내 달라는 건 다 보내 주셨던 것 같고 저희 학교는 엄마 모임이 있긴 있었는데 목동이나 대치동 그런 느낌은 진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끼리 막
좀 뭐랄까 드라마의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대추나무 사과 뭐지 열매 열렸네? 아무튼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좀 동네 반상회 같은 거를 좀 엄마들끼리 만드신 거예요. 그런 거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 대학을 합격했을 때 사실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더 좋아하셨거든요. 지금 저희 엄마가 진짜 좋아했는데 근데 제가 대학 가서 실망을 많이 시키는 덕분에 아 대학의 네임밸류는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고 이제 저희 동생들을 그 입시 압박으로부터 제가 해방시켜 드렸죠. 좋은 그거네요. 네. 네, 좋은 반면교사? 첫째. 네, 반면교사. 자, 그 인생 철학을 제가 바꿔드린 셈. 저도 부모님의 뭐 데모옷을 그 편에 출연을 했으면 제가 할 말이 참 많았을 텐데. 네, 그럼 이번에 바질 씨. 아, 저는 사실 뭐 저도 그냥 고등학교 얘기를 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집안 분위기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초중 학교 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바로 그 여기 오늘 많이 이렇게 언급되었던 목동 키즈였는데 네, 초등학교 졸업까지 목동에 살았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집안이 엄청나게 교육열이 진짜 강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교육열이 강한 집안의 막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바로 위에 오빠가 있고 사촌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그들이 대학을 어떻게 가고 뭐 어떻게 공부해서 가고 그러고 그 입시 결과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어른들의 반응이 갈리고 이렇게 와서 너무 좀 어릴 때부터 세뇌를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되게 그 세뇌 당한 거 세뇌를 당하는 그런 기간이었고 고등학교는 이미 세뇌당한 아이가 그냥 이제 자기 뜻을 펼치는 그냥 이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간섭은 많이 없었고 왜냐면 이미 이제 그 트레이닝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저는 그 여기 푸주님과 다르게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이제 제 위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좀 그런 이렇게 혹사를 많이 당했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빠는 목동에 중학교 때까지 살았었는데 그때 엄청 교육열이 세서 막 초등학생인데 저희 오빠가 수투까지 공부하고 이랬었어요. 와, 초3 막 이럴 때. 고등학교 과정인 거죠? 막 그래가지고 그랬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맞벌이여서 그 저희를 돌봐주기가 좀 어렵고 이래가지고 뭐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막 방학에 아침에 학원을 가서 막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고 초등학생인데 막 이랬던 게 초등학생인데요? 네,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 근데 저는 조금 거기에 되게 반항하고 사실 그 교육 과정을 그렇게 잘 따라가지 못해서 오빠만큼은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열애가 됐던 그런 거지.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청 진짜 좀 징글맞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목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이후로는 되게 학군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동네들에 많이 살았었거든요.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교육 환경에서 살았던 게 좀 더 다행이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면 너무 폐쇄적이고 그리고 뭐 아까 좀 얘기를 못 했었는데 그 목동 썰을 좀 더 풀자면 초등학생들인데 막 쟤네 집은 차가 BMW니 벤츠니 뭐니 뭐 집이 몇 평이니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요? 네,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애들이 커가지고 그 민코님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맞죠.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맞아.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뭐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오빠가 결국에는 되게 그런 부담이나 압박을 너무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되게 부모님께 뭐 실망도 많이 끼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삶의 교훈을 막 크게 얻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진짜 이게 좋은 교육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더 덜 이렇게 압박을
가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 아, 그렇습니다. 네, 와, 진짜 진짜. 근데 네, 이과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저도 고등학교 때 들어온 애들이 고등학교 때 그 과학고나 영재고 를 준비하려다가 이제 저희 자석 왔던 애들이 그 바질님의 오빠분처럼 거의 막 대학교 무슨 화학 막 유기화학 막 이런 거 다 떼고 들어오고 막 그런 애들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 형이 있는데 형도 어느 순간 원래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막 과학고 막 가고 싶어 막 그랬었는데 그게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안 거예요. 중학교의 어느 시점에.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막 그랬었던 것도 잠깐 지금 기억이 스쳐 지나갔네요. 네. 저도 비슷한 기억으로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중학생 때 그런 유기화학 뭐 이런 어려운 그 공부들을 한번 팀을 짜가지고 그 엄마들이 팀을 짜서 그걸 한번 시킨대요. 네. 근데 이제 애가 만약에 못 따라와. 이러면은 네. 이제 얘는 문과를 보낸다. 이렇게 전략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면은 얘는 과학고는 못 보내고 뭐 일반 내신 잘 짜서 대학 가야겠다. 막 이런 전략을 막 핀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와, 확실히 그 과학고 이런 거 보내는 게 훨씬 더 자원이 많이. 제가 중학교 때 아까 외고 준비를 했다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지역에서는 진짜 특목고 많이 보내기로 유명한 학원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지역 그냥 학원이다 보니까 과학고 이런 준비를 잘 해주진 못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한 애들만 과학고 준비반, 나머지는 다 외고 준비반으로 빼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또 그런 걸 갈 수 있는 곳도 목동 대치동에 좀 한정된 지역에서의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좋은 과학고나 아니면 유기학을 배운 채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게 지금 거의 문과 그런 넷이 리트님은 이과구나. 문과 셋이 저 모여가지고 이과인데요. 그 막 사람 이과예요. 그니까요. 착각했는데 문과들이 모여가지고 막 유기화학이 어쩌고 막 과학고가 어쩌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웃긴 게 유기화학밖에 몰라가지고 다른 예시를 지금 못 들고 있어. 리트님은 좀 어떠셨어요? 유일한 이과? 어떤 거 말씀이시죠? 그냥 뭐 사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뭐 그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 제가 어떤 자신감에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교육을 받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인강 같은 것도 안 듣고, 거의 독학으로만 고3 때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인강도 안 그래, 들었다고? 인강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 수학이 점수가 미끄러지고 나서 다시는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고,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수능을 한 번 더 봤는데, 그때는 되게 적극적으로 인강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누가 도와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적극적으로 그 공부 관련 정보를 찾아서 되게 열심히 갈구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은 그냥 인강비 끊어주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뭔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각자의 옛날 시절을 떠오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반대 입장이 돼서 부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충분히 많죠. 그쵸? 그래서 약간 모르죠. 몰라. 근데 아무튼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한테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거에서 OX랑 아주 짧은 이유를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바질 씨, 아니에요. 일단 OX 먼저 하시죠. 민코 씨 먼저 해볼까요? 저는 완전 X고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자식을 갖는다는 거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X. 네. 그러면 푸주님.
저도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니까 어려운데 저는 5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이유를 오. 이따 말씀드릴까요? 이따 말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따 발언 기회를 한 번씩 주세요. 네. 그럼 결국에 똑같은 거 아니야? 바질 씨는 O인가요, X인가요? 저도 어려운데 저는 X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음, 네. 그렇군요. 사실 너무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유를 정의하기에는. 리스님은 저, 어떠세요? 네. 스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O일 것 같아요. 일단 아니, 시켜본다. 다들 OX 하는데 앞에 하나씩 붙여. 일단 이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민꼬 씨 짧게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실 수 있나요? 완전 아, X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좀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공포감을 갖고 있냐면 여기서 사실 이렇게까지 뭔가 파블릭하게 나의 어떤 의식을 드러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걸 엄청 계급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게스트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좋은 이제 교육을 받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와서 어쨌든 이제 저는 그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제가 더 소득이 많을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저는 이미 이 시점에 와서 부모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저는 이제 그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의 계층보다 한 계층 올라온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제가 제 다음 세대를 재생산했을 때, 저는 그 친구를 엄청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정말 얘의 어떤 그 인성과 지성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할 건데 그 결과가 내가 고등학교에서 봤었던 그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공포심을 엄청 가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애를 못 낳을 것 같다. 그게 너무 무서워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푸주님은 5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아까 방금 민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교육이라는 게 계급 재생산의 수단인 거 명백하잖아요. 뭐 그런 점이 물론 있지만 사실 저는 이게 교육은 그 다음 세대한테 뭔가를 이렇게 넘겨주는 건데 저는 뭐 가장 이상적으로는 학벌 없는 사회를 넘겨주면 제일 좋겠죠. 저는 만약에 학벌 없는 사회에 서울대 가는 아이를 낳기를 선택한다면 무조건 전자를 선택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그 속에서 저라는 자원을 최대한 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애가 예를 들면 뭐 어떤 학원에 가고 싶다. 근데 그 정도 돈을 못 벌어서 못 보내주는 거면은 뭐 아쉽지만 못 보내주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근데 너는 좋은 대학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는 학원을 지원해주지 않겠어. 이렇게 말할 자신이 저한테는 좀 없단 말이에요. 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아이를 키워낸다는 거는 그 아이가 그 사회에서 어떤 자기만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는 하나의 버젓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하는 게 좀 교육의 목적이 될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 그 아이의 꿈을 펼치게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일단은 뭐 대학에 갈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인 것 같아서 사실 저의 상상력이 아직은 뭐 아이를 안 키워봐서 그렇긴 한데 그 이상으로 잘 뻗어나가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제 동생이 만약에 뭔가를 대학을 막 욕심이 막 생긴다 그러면은 지원을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솔직한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럼 그럼 바질 리스님은 씨? 혹시 어떠신지? 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일단 뭐 계급 이런 어려운 얘기는 잘 모르겠고 어느 순간부터 공부가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인데 요즘도 막 유튜버나 이런 거가 꿈인 사람이
애기들이 많아진 것처럼 공부는 진짜 뭐 전문직을 하고 싶다던가 그런 되게 일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전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들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분명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특히 대학을 가고 나서 네, 역설적이게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간 곳에서 공부 그렇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굳이 내 자식을 대학에 보내려고 그렇게 그 많은 노력과 쇼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네. 뭐 질문 없으시면 바질 씨로 넘어갈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리스님이 그 인강 같은 것도 별로 안 듣고 공부했었다. 근데 뭐 한번 대학 가는 거를 이제 좀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인강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저는 좀 저런 자세가 제가 가르치고 싶은 자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자기의 동기부여로 인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있어서 필요한 게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자기가 판별을 하고 그걸 요청을 하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애를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에서는 그냥 제가 경험하고 제가 봐온 거에서는 그 최선이 막 애가 원해서 막 뭘 해준다 이런 원했을 때 그거에 응답을 해준다가 아니 그냥 엄청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방법을 걔한테 이렇게 막 우겨 넣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정말 중요한 어떤 자발적인 욕구라든지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진짜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 요즘에 이슈도 있지만 뭐 그 최선이 정말 어디까지가 최선인가. 왜냐면 사실 그 애가 어떤 뭐 대학을 가고 싶어 한다든지 공부를 하고 싶었을 때 뭐 학원을 보내줄 수 있다. 뭐 요런 정도의 얘기들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사실 우리 사회에서 또는 그 이 엄청난 그 교육열이 강한 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이상이고 훨씬 더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고 사실 뭐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 안 가거나 어느 과의 대학을 가고 막 어느 레벨의 대학을 가고 뭐 이런 건 좀 중요할 수도 있겠다 뭐 싶지만 근데 저는 좀 사회에 나오고 나니까 좀 그러니까 대학을 통해서 확실히 계급이 나뉘고 어떤 자기가 속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 바뀌고 이런 건 맞긴 한데 그게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회에 나오니까 조금 더 다양한 능력들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네 필요할까?'라는 의미에서 뭐 X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코 씨.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뭘 하는 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최근에 또 우리 그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막 그런 생각을 또 최근에 또 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나의 실존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마저 뭔가 교육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실존인데 뭔가 그래서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네. 네.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볼 그렇습니다.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 사실 우리가 교육을 물려주잖아요. 교육을 내 다음 세대에게. 근데 그러면서 물려주는 게 그
학벌도 있지만 사실 학벌보다는 스스로를 정말 한계까지 밀어붙여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뭔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하고 뭔가 하게 만드는 스스로를 정말 착취하고 스스로를 어떤 그 이상을 향해서 뭔가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거를 그런 능력과 스킬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아주 짧게만 덧붙이자면 저는 민코 씨가 얘기한 공부가 스스로를 착취해서 하기 싫은 거를 한계까지 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전 그게 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바질 씨가 얘기했던 의견에 너무너무 동의를 해서 약간 마음속에서 물개박수를 치면서 들었었습니다. 네. 와.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사람이 4명이나 돼서 조금 '이게 누구 얘기지?' 좀 정신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네, 해 주시면 정말 찐팬인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인트로를 시작해서 요즘 논란이 되는 그 학교 폭력 사태와 그리고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는지, 그리고 학창 시절의 주변 환경, 교육 환경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즐거운 주제로 돌아오는 파바바 캐스트가 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왜 저희 멈춰? 게스트분이 계셨으니까 소감 한마디를 좀 아, 들어보면 좋지 소감 한마디. 않을까. 그쵸. 너무 아, 중요하네요. 좋네요. 민코 씨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네. 소감도 준비를 안 했네. 원래 아무튼 저희 다 준비 괜찮습니다. 네네. 일단은 저 오늘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 보니까 완성된 결과물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거였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앞으로 감사히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늘 되게 사실 중간에 끼어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다들 말씀이 워낙 이렇게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옆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 다음에도 또 재밌는 주제 또 제가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 주제가 생긴다면 미리 또 알려주시고 불러주시면은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네. 와. 와. 저희도 저희도 이제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고 즐거웠습니다. 푸주님이 다음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말을 훨씬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미 시간이 많이 오버됐다고 해가지고. 아,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바바. 파맛. 빠바바. 안녕.